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화요일 저녁 방송 요괴 그렇게 재미있다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 요괴 귀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에 공포 한 스푼을 더한 이 방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으스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 저희와 함께 무서운 이야기 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2월이 지나고 봄과 함께 개강이 찾아왔지만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죠? 이런 추운 계절에 밤이 빨리 찾아오면 무서운 이야기만큼 재밌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종종 밤에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거나 영상을 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전통 요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정말 다양한 요괴들이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첫 방송의 첫 요괴인 만큼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요괴인지 노래 속에 힌트가 있으니 잘 듣고 추측해 보세요. 그냥의 축가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이야기는 결혼과 관련된 요괴 이야기인데요. 다들 어떤 요괴인지 감이 오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요괴는 노래처럼 결혼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요괴인데요. 이제 어떤 요괴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처녀귀신입니다. 처녀귀신은 우리나라에 산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정말 유명한 요괴죠. 영상이나 만화책에 자주 등장하는 귀신들의 모습도 처녀귀신이라 그런지 저도 귀신이라고 하면 긴 생머리에 소복을 입은 처녀귀신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주라 교수의 일제강점기 괴담의 특징과 한국 공포물의 장르적 관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귀신의 전형적인 모습은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일본의 소설 작화나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서의 처녀귀신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귀신은 결혼을 하지 못한 여성인데요. 예전엔 여자가 처녀로 죽었다면 그 한은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나타날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의 영역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처녀 귀신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은 정말 옛날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런 귀신을 화이트 레이디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결혼을 못해 귀신이 되었다는 설정이 없다는 거죠. 대신 억울하게 죽었거나 원망을 품고 죽은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녀 귀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한국 요괴 도감 속 처녀 귀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세미밀크 세러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요괴를 정리한 최초의 책인 한국 요괴괴담 속 처녀 귀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처녀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은 송각시입니다. 손씨 가문의 각시라는 뜻인데요. 이 손각시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오기도 하고 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못한 귀신에는 처녀 귀신 말고도 몽달 귀신이 있는데요. 몽달 귀신은 결혼하지 못한 남자 귀신입니다. 몽달 귀신은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이 있지만 처녀 귀신은 그냥 결혼을 하지 못한 귀신으로 결혼보다는 억울한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등 원한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결혼을 시키기보다 원한을 풀어줘야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의 무신 신립에 관한 인물 전설인 신립설화에 바로 이 송각시가 등장하는데요. 신립이 귀신들로부터 한 여성을 구해주고 가는데 여성이 신립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신립은 이를 뿌리치고 떠났고 여성은 신립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신립은 변사로서 충청북도 충주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 신립이 두 장소 중에 어디에서 전투를 벌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꿈에 그 여성이 나타나 장소를 정해주었고 정말로 신립은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 여성이 신립을 죽이기 위해 나타난 걸까요?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랑이 원기가 되어 자신의 원한을 푼 뒤 병고가 없어졌다는 설화인 아랑설화에도 손각시가 등장하는데요. 밀양이라는 고을은 새로운 군수가 부임하면 첫날 밤에 귀신이 나타나 죽어나가는 고을이었습니다. 한 담대한 신임 군수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밤새 기다려보니 한 여자 귀신이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고 군수는 다음 날 여자의 말에 따라 범인을 잡아 원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보다는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일화였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처녀 귀신을 다룬 콘텐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어 듣고 오셨습니다. 처녀 귀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괴인 만큼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먼저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인 심야괴담회 시즌2 2화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대만의 처녀 귀신에 대해 다뤘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무서운 것을 좋아하는 학우분들께 추천합니다. 처녀 귀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괴인 만큼 드라마의 소재로도 쓰였는데요.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은 음탕한 처녀 귀신이 빙의된 소심한 주방보조 나봉선과 잡벅스타 셰프 강선우 사이에서 펼치는 은근 발칙 빙의 로맨스로 무섭기보단 귀엽고 재미있는 로맨스 코미디에 스릴러를 더한 드라마입니다. 저도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 드라마인데요. 가볍게 킬링타임용 드라마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나의 귀신님의 OST인 한소연 제이미 박의 오 나의 귀신님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은 6시 34분. 여러분은 요괴 그렇게 재미있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미에 공포 한 스푼을 더한 우리나라의 전통 요괴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릴 적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였나요? 아니면 말썽꾸러기 아이였나요? 저는 정말 착한 아이였고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는 로션이 맛있어 보여서 고구마를 로션에 찍어 먹고 로션을 바닥에 바르고 스케이트장이라고 부모님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새끼손가락을 연필깎이에 넣고 돌리다가 다치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님은 그에 따른 훈육을 하십니다. 제가 갑자기 요괴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이 이야기와 다음 나오는 노래 속에 요괴의 힌트가 있으니 잘 듣고 추측해 보세요. 샤이니의 Don't Call Me 듣고 오셨습니다. 오프닝과 노래를 들으니 어떤 요괴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망태기 할아버지입니다. 다들 망태 할아버지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망태기 할아버지는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가방인 망태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노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를 짊어진 망태기에 집어넣어 데려가 버린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망태 할아버지한테 전화한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망태기 할아버지한테 잡혀간 아이는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망태기 할아버지한테 크게 혼난 후 다시 집에 돌려보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망태기 할아버지의 유래에는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근대 한국의 망태기를 지고 다니며 고물을 줍는 노인들이 많았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어른들이 말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것 외에도 나병 환자 유래설 등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나쁜 아이를 자루 같은 것에 담아서 납치하는 요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예로 영미권에 부기맨이 있습니다. 부기맨은 벽장 속에 사는 괴물로 주로 미국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겁을 줄 때 언급되는 요괴입니다. 붙박이 벽장이 많은 미국에서 벽장 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면 부기맨이 잡아간다는 이야기인데요. 비슷하지만 나라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요괴의 이야기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루시의 부기맨 듣고 K 요괴의 도감과 한국 요괴의 괴담 속 망태기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엔 K 요괴의 도감이라는 책 속 망태기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 요괴의 도감은 한국 요괴 35종의 구구절절한 사연과 요괴력, 필살기와 MBTI, 물리치는 방법 등이 적힌 김고은 작가의 책인데요. 망태기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의 대장격으로 신라시대, 조선시대, 한국전쟁 전후에 자주 출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린이의 소변이 닿으면 놀라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망태기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의 대장이니 이번엔 한국 요괴괴담 속 도깨비 이야기로 가볼까요? 도깨비는 가장 한국적인 귀물로 주로 잘생기고 털이 많은 것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너무 다양하게 구성되어 오고 있어서 딱 단정지어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동문선 56권에서는 정도전이 목격한 도깨비로 추정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 선생이 홀로 앉아 잠이 들락말락할 때 도깨비 무리가 나타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웃기도 울기도 하며 날뛰었는데 선생이 손을 내젓고 소리를 질러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선생이 말하길 나는 사람이며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니 도깨비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언덕, 쓸쓸한 들은 우리가 사는 곳일세. 자네가 온 것이지 우리가 온 것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떠나라 하는가. 도깨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나가라고 한 격이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드라마 도깨비의 OST인 생김의 후얼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방송도 어느덧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요괴인 처녀귀신과 어릴 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던 망태기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괴 속 숨은 이야기들이나 특징을 들으니 무섭기보단 흥미로웠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 재미있는 저녁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최미석, 모니터 신소미, 그리고 저는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 오늘 밤엔 요괴 만나지 마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